vai quicando, vai jogando, não perde a razão, no batidão, no batidão, só por a tentação.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어떻게 힘을 좀 얻으셨을까요? 보신 영상은 선장의 신호에 맞춰 양현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해 봤던 건데요. 우리 트럭도 모든 파워트레인이 하나로 뭉쳐 선장의 신호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이 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또한 장거리 운행이 많은 우리 트럭들의 경우에는 이 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트럭의 마모를 줄이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효율적인 속도 관리입니다. He's flying. 그가 날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이싱 영화에서 주인공이 결승선을 향해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고 있을 때 마치 느낌이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하여 나왔던 대사인데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트럭의 공기 저항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연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연비에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속도에 따른 연비 차이입니다. 보통은 80km대에서 연비가 가장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90km로 평소 주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함께 비교해보고 실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90km로 트럭이 주행을 했을 때 표시되는 연비가 3.1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속도를 80km로 낮추게 되면 표시되는 연비가 3.47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간 12만 킬로를 주행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리터당 연료비를 1,9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약 745만 2천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속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높여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다뤄봤던 가용 기억하시죠? 예열 시간을 줄이면서 만들어진 이 조금의 여유 시간을 바로 운행하시는 동안 활용을 하시면 평소보다 시간이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겁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사용하시는 환경의 범위 안에서 속도에 변화를 주시면서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오는 구간대를 찾아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RPM 구간의 그린존 활용입니다. 보통 연비 구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녹색 구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구간을
평소 운행 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바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우리 트럭의 마력 토크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900에서 1400대 RPM 영역을 이코노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연비 구간인 80km대를 맞추시게 되면 1200rpm대 정도가 표시가 될 텐데요. 이 구간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100에서 1300대 RPM 구간을 옵티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을 붙여보면 이코노미보다 더 효율적인 구간이니까 좀 더 센 이름인 3코노미 구간이라고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이 3코노미 구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연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볼보 트럭에 장착된 정속 주행 장치, 즉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트랙터에 장착된 파일럿 보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장거리 운행 시에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접 운행하시는 것보다는 정속 주행 장치를 활용해 일정 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좀 더 운전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트럭은 싣고 계시는 중량과 노면 상태를 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이 적재된 상태에서도 필요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볼보 트럭에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 차량과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보다도 훨씬 운전 피로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졸리고 피곤하실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통한 무리한 운행보다는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었다 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때도 처음 만들어 드렸던 여유시간, 즉 예열시간을 줄이신 것을 함께 활용을 하시면 평소 운행시간보다 크게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또 파일럿 보조 기능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근 볼보 트럭에 장착된 IC 기능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하고 주행하시는 경우에 트럭이 지형을 외워뒀다가 그 다음번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시게 될 때 언덕이 시작되기 전 필요한 경우에 미리 RPM을 조정하거나 기어 단수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구간 주행 시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연비를 최적화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속도 관리의 핵심은 첫 번째,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속도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3코노미 존을 많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거리를 뛰시는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트럭의 정속 주행 장치를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운전 피로도를 줄이면서 연비를 챙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핵심 조교인 함해보자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바톤을 이어받은 함해보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효율적인 속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속도 유지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직접 속도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의 기능, 즉 크루즈나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평지가 많은 장거리 운행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2단 기어에서 초록색의 중간 부분, 즉 3코노미 구간에 1200rpm 정도 맞추셔서 최대한 80km 가까이
유지하시는 것이 연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실으시는 중량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80km 라기보다는 80km에서 연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85km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평소에 다니시는 90km에서도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중 가장 연비가 잘 나오는 RPM대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트럭에 장착된 편의 기능인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간단히 핸들 왼쪽의 크루즈 선택 버튼을 눌러 어댑티브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신 후에 중앙의 셋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게 되고, 최근에 나오는 볼보 트럭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계기판 화면과 같이 앞 차량의 속도와 앞 차량과의 거리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 속도를 80km에 맞추시고 편하게 핸들만 잡고 운행하셔도 연비운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으시는 중량이 다르시기 때문에 85km에서도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90km에서도 세팅을 한번 해보셔서 최적의 연비 구간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크루즈와 어댑티브 크루즈 중 어댑티브 크루즈를 많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운전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들 왼쪽에 앞차와의 거리 조정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최대 5칸에서 최소 1칸으로 앞차량과의 거리를 조정하실 수 있고, 이 선택된 앞차와의 거리 표시는 계기판 오른쪽 상단에 칸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 선행 차량의 속도가 75km인데요 80km를 맞추기 위해서 차선을 바꿔보게 되면 80km의 속도로 속도를 가속하게 됩니다. 또한 앞 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트럭은 스스로 속도를 줄여 운전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던 IC 기능이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시면서 트럭은 지형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가 나오거나 내리막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작 없이 트럭이 자동으로 필요한 경우 RPM을 높이거나 기어를 바꾸는 등 탄력을 붙여주거나, 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기어가 굳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면 자동으로 후리 기능을 작동시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크루즈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졸리거나 피곤하신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셔야겠지만 운전 편의성과 연비를 위해서는 평소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효율적인 속도 유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평소 운행 시 많이 활용하시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